교재는 114페이지에 전산회계 1급 배기의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거래의 판료서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 입금하다. 그럼 차변에 무슨 예금?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하고 예, 설립을 위해서 자본금을 입금하면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이게 자본금이라고 그냥 쓰는 거는 그지? 개인 기업인데 만약에 여기 주식을 발행할 때 이런 표현이면 더 안 돼, 그지?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자본 증가하고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단 구입대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원단을 구입하면 원재료가 들어오고 자산의 증가, 현금을 주니까 자산의 감소 맞고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보통예금에 이체해서 대여 빌려주면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임직원 등 단기채권 자산의 증가 3번이 틀린 거네. 한번 틀렸고 약소금 발행해서 외상매입금 갚으면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부채가 감소하고 약소금 주니까 무슨 지금 부채가 증가하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이해할까요?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선의선출법에 따라 계산한 서울의 기말재고 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오늘 여러 번 나오네 그러고 보니까 선의선출법 기말재고의 계산은 첫 번째 기말재고 수량을 구해줘야 됩니다. 기초 재고 수량은 안 나왔고 단기 순 매입 수량은 5월 6일 날 200개, 12월 12일 날 100개, 그지? 그래서 300개. 마이너스 단기 순매출 수량은 9월 21일 날 150개 팔았으니까 150개 빼서 지금 기말적으로 몇 개가? 150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기말 재고액은 기말 재고 수량이 150개인데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니까 그지? 예. 12월 12일 것 중에서 100개가 남는 거네, 100개가. 근데 12월 12일 거는 단가가 얼마니까? 300원. 원 곱하면 3만 원. 12월 12일 거는 기말재고액이 3만 원이고 나머지 50개는 5월 6일 게 남겠네. 50개가. 근데 5월 6일 거 단가가 얼마니까? 200원이니까 만 원이고 그럼 합치면 기말재고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4만 원이라는 이게 4만 원. 그래서 2번 답은 3번입니다. 기말 재고 수량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나중에 구입한 게 기말 재고 남을 거다. 그지? 그래서 12월 12일 거는 100개 다 남고 5월 6일 거는 200개 중에 50개만 남고 해서 금액 계산하면 4만 원 해서 답은 3번이고 3번 문제 다음 중 영업의 비용을 처리되는 개정 과목은 개발비는 무형자산 경상 연구 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소모품비도 빗자루 끝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근데 무형자산 선상차선은 손자로 끝났잖아 그지? 그럼 영업의 비용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보통 여가 비료로 끝나고 영업의 비용은 용실, 금소로 끝나고 단 기타의 대소면 환급비는 비로 끝나더라도 영업의 비용이고 4번 다음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모두는 아니죠. 모두는. 1번은 틀렸어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합니다. 토지는 사용한다고 해서 가치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만큼 상각하지 않고 무형자산은 예,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화폐성 아닙니다. 화폐성 자산과 부채는 돈으로 받거나 돈으로 줘야 되는 게 화폐성이에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옴, 지급어음, 대여금, 차입금 이런 것들. 3번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 효익이 없다. 모든 자산은 미래 경제 효익을 뭐 할 수 있다. 창출할 수 있다. 3번 틀렸고.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습니다. 4번 답은 4번이에요. 4번 답은 4번이고 여기다 써놓은 화폐성 자산과 부채,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옴,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돈으로 받거나 돈으로 지급되는 자산과 부채. 5번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월 1일 시장성 있는 한국의 주식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4,200원을 취득하였다. 취득가액 발표에 예, 수수료 2만 원 발생하였다. 단기 매매 목적의 주식은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0주 곱하기 4,200원. 액면 단가는 4,000원이지만 취득은 4,200원씩 100주 곱하면 42만 원 들어오고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예, 수수료 또 여러 가지 재비용은 무슨 비용?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2만 원이고 뭘로 줬는지 모르니까 그냥 현금 등 표시할게요. 44만 원이고 7월 1일에 한국의 주식 100주를 주당 4,300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예, 단기 매매증권이 감소하는데 모든 자산부채 자본의 감소는 무슨 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42만 원. 현금 등 들어오는 것은 100주에 4,300원이면 43만 원 들어오고 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만 원이 발생하고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 그지? 단기 순이익이 만 원 증가를 하고요. 단기 순이익이 만 원 증가하는 게 아니구나. 수수료 비용이 얼마 증가하고 2만 원 증가하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얼마 증가하니까 만 원 증가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만 원만큼 이익이 감소하는 거예요. 답이 4번이네, 4번. 아니, 틀린 거. 3번 틀린 거네, 그지? 즉, 음, 수수료 비용, 비용이 2만 원 증가하고, 예,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 수익이 만 원 증가함으로, 결과적으로는 단기 순이익이 만 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갈까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이 2만 원 증가하고 단기 매매니까 처분이익이라는 수익이 만 원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단기 순이익이 만 원 감소한다. 비용이 2만 원 증가하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거고 틀린 거고 6번. 다음 중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부채의 인식은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그 의무의 이행 사용되는 금액 신뢰성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2번, 3번은 맞는 얘기고요.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4번이 틀렸고요. 우리 그전에는 뭐라고 했던 거냐면 충당 부채 인식 조건. 충당 부채 인식 조건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할 때 부채로 인식한다. 이게 충당부채 인식 조건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맞는, 3번은 맞는 얘기고 우발부채는 소송 같은 건데 소송 들어오면 소송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우발부채 같은 소송 같은 거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는 한 주석으로 보고는 해요.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야. 우리 회사에 지금 소송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소송에서 진다면 얼마큼 물어줘야 될지. 그런 걸 안 알려주고 투자를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7번하고 8번도 마저 볼게요. 7번하고 8번.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자본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자본이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인데 그게 이제 소유주가 가져가야 될 몫이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의 의미가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자본금과 보통주 자본금을 구분 표시해줘야 되고 우선주 자본금은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자녀 청구권이 선순위고 보통주 자본금은 의결권이 있는 대신에 자녀 청구권이 후순위고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자산 및 부채의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구하니까. 3번도 맞는 얘기.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번 틀렸어요.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한 거. 주가는. 주가는 미래가치 반영한 거라서 자본의 총액과 주식의 시가총액은 다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LG 디스플레이 출자했었는데 LG 디스플레이 들어가 보면 그 뭐지? 음, 주가가 그 회사의 처분 가치 한 반도 안 돼요, 반도. 주가가. 이유는 미래 가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더 평가되어 있다는 편 많이 써요. 그래서 찾아보면 건설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처분 가치보다도 되게 많이 낮죠. 3분의 1인가? 건설주 같은 경우. 요즘 또 건설 경기가 좋지도 않지만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아래의 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영업부 종업원의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 상거래 채권의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상거래 채권 외에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기부금 영업의 비용, 매출 총액에서 가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치? 영업이익이 나오면 이 가가 이제 무슨 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급여 5만 원, 대손상각비 2만 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다? 7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배기의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 다 끝났습니다.